안녕하세요, 부티크 브라더 앤드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단지를 포함한 단지들을 봐도 실제로 급매물성 물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파트 금액이 오른다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급매물성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소화되고 있는 어떤 그 단계로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대출 규제까지 만나서 시장이 좀 움츠러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느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되게 푹 빠져든 게 있죠. 새 아파트를 갖는 것, 그죠? 반포의 새 아파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서울 주변의 다른 새 아파트들도 굉장히 떴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당연히 청약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뒀었어요. 근데 이러한 청약시장도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올해 1월에 어떤 근거를 둔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또 앤디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청약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월달이 통상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어쨌거나 올 1월은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45,227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 39,4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요. 올 1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요 15.5대 1이랍니다. 작년 한 해, 2021년 한 해 경쟁률을 평균을 냈더니 전국 평균이에요. 19.7대 1이었거든요. 전체 1년 평균보다 지금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도권만 제가 따로 모아봤더니 수도권 경쟁률은 31대 1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17.4대 1로 거의 약 반토막이 난 상태다. 집값의 어떤 고점이라는 어떤 인식의 확산과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정부가 사전 청약을 도입하면서 선공급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나온 곳들은요 당연히 입지 좋은 곳이었습니다. 수요가 분산이 당연히 됐다. 이런 것들이 경쟁률 하락의 원인이다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부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가 나오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었어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 또는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금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전 이렇게 봐요. 그럼 서울만 한번 볼게요. 서울의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작년 한 해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근데 올 1월 많이 빠졌나요? 34.4대 1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에요.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그러지 못하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100대 1 중에 우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단지에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이지만 당첨만 되면 떠줬고 프리미엄이 떠줬고 게다가 영끌을 했을 때 버틸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지나니까 능력되는 34분 정도만 한 채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2022년 1월 청약 접수를 받은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될 수가 없었을 텐데,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전부 다 기준선 9억을 넘기는 분양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은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는요 국민평수를 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돈적인 능력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9억 넘는 것에서는 경쟁률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양 단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1월에 분양 예정이었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다시 그걸 취소를 해요. 그래서 올 스탑을 하고 분양가 재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조금 미달이 있고 분양가가 살짝 높아, 이 경우하고 완판을 하고 분양가가 낮아, 이 경우하고 계산을 합니다. 해서 미분양이 난 게 어떨 때에는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이 9억이라는 선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억이 많은 돈이기도 하고, 9억이 넘어버리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라는 게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장 적은 평수가 30평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30평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싼 분양가의 평수도 9억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양 물량 중에 초기 물량이 미계약으로 35%가 미계약이 돼버려요. 이게 계약 포기한 거거든요. 정말 돈 문제로 포기한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지는요 10년간 재당첨 금지입니다. 정말 아쉽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포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게다가 얘네들은요 계약금이 20%였습니다. 초기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더욱 큰 부담감으로 포기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봐요. 하지만 제가 입지론자죠. 여기 입지 좋다고 그랬죠. 무순위 줍줍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이론적으로 완판을 합니다. 한 집 나왔는데 한 명이 사겠다고 그랬어. 그럼 완판이지 뭐. 청약 경쟁률만 보면 9대2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줍줍에서.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완판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좀 요지인 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러면 앤디, 전국이 다 그런 거야? 어떤 것도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데 붙어 있는 거냐, 또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 그럼 그 호재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아파트의 청약 시장은 양극화로 좀 가고 있습니다. 조금 경쟁률적인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일반론이고요. 개별적으로 가면 뭐냐, 입지 좋은 데는 나름 선방하거나 괜찮은 경쟁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양극화가 지방이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에서는 좋은 입지와 안 좋은 입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막 강남 하나 잡아놓고 어디 그 외곽 잡아놓지 않는 이상 특별히 차이가 많이 크게 팍팍 나진 않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여있는 곳,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그런 곳들과 그렇지 않은 곳이 양극화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R124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올 1월달에 청약 미달을 기록한 단지들이 한 8개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곳이 지방의 아파트 단지 물량이었습니다. 한때 대구광역시는 청약 미달 나지 않았어요. 인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승률도 높았어요. 요즘은 이제 아주 좋은 입지를 벗어나면 좀 미달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재미난 거는 그 경기도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미달이 한 군데 나왔는데 이게 안성시에서 나왔거든요. 남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부동산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3,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여기까지도 막 여파가 밀려간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입지 좋은 게 왜 최고냐. 뜰 때는 가장 많이 뜨고 빠질 때는 가장 적게 빠진다. 근데 여기 같은 곳은 제가 봤을 때 찬바람이 좀 불거나 그러면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면 올해 좀 청약시장에서 어떻게 갈까를 한번 여기서 살짝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3년, 4년 동안은 방향이 위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규제도 만났죠? 그런 여파로 이게 휘어지는 거지. 그래서 더 틀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못 받고 경쟁도도 약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고요. 틀어졌지만 이게 밑을 바라보진 않아. 좀 보합세로 갈 것 같아요. 간간히 급매물적인 물건이 나오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게 떨어졌는데 제가 반포 쪽에 아파트 청약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때 경쟁률이 몇십 대 1 아니었어요. 6점 몇 대 1인가? 근데도 안 돼요. 제 친구들 넣은 친구들 여러 명 있었거든요. 안 돼요. 입지 좋은 데는 충분히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적 특색 또 강합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넘쳐나지 않았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괜찮은 입지 이상이 되면 높은 경쟁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니까 집값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대전도 좋은 입지 안에 나오는 물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3대1만 돼도 성공하는 거라고. 분양사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경쟁률은 충분히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동산은 이제부터는 각계전투로 갈 것 같습니다. 가면서 다시 추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 절대적으로 좋은 입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들은 나름 들떠리쯤 선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입지들은 조금 더 찬바람을 세게 맞을 수가 있어요. 또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얼마 남질 않았어요. 유력한 주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시장의 논리를 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 분 다 공급에 대해서 이제는 간과하지 않겠다. 국가 주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부가 주도하에
또 민간 주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건 중요합니다. 공급을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누군가한테는 사야 되고 신도시급 이상이 되려면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넓죠. 많은 돈이 지출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공약을 보면은 광역 교통망을 더 연결하고 확장하는 내용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교통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개발 사업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찍어냈든 빌리든 어쨌거나 세상에 다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것이냐, 간과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는 금리를 높임으로써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거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 물가 인상이 너무 가속화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분명히 취할 텐데 금리를 높이는 것도 마냥 높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금 이자가 주식보다 훨씬 재밌으면 그럼 주식시장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마냥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3월 9일 이후까지는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 2022년 올해 한 달 지나간 겁니다. 한 달의 청약 성적으로 제가 올해 전체 청약시장이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은 좀 이른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가속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팔팔 끓었습니다. 과연 금방 식을까요, 여러분? 금방 식기 어렵습니다. 그 뚝배기 한번 끓여보세요. 저도 코인에 한번 야 이거 코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며칠 전에 봤어요. 야 이거 3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좀 사볼까 했는데 사지 말까? 다시 뜰까? 고민을 했는데 안 샀어요. 안 샀다고요.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게 다시 올랐을 때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신 분은 좋은 곳에 이렇게 급매물이 나올 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깎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시국에 매수를 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또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 노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